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국가적인 과제가 된 수소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떻게 기반을 다져서 분야별로 기반을 다져서 2040년까지 어떻게 발전시킬지 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한눈에 그 모빌리티가 지금 모빌리티 부분이 차량이죠. 차량과 뭐 사실 선박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모빌리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에너지라는 것이 다 그 발전입니다. 연료 전지를 이용한 발전이고요. 수소가스 터빈은 지금 연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장래의 발전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소 가격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수소 가격이 그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로드맵의 근거가 굉장히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킬로그램당 수소 가격이 6,000원, 2040년에 3,000원까지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둔 그 개념도인데요. 그 현재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지, 화석 연료를 이용한 생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생산, 해외에서 수입한 그 수소의 확보 이런 걸 거쳐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수단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수소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수송용에도 연료 전지가 들어가고요. 가정 건물용에 들어가는 개별 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전지가 들어가고요. 발전용에도 수소 전지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 수소 전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 전지를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소 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드맵 발표 이후 3년 가까이 이제 지나갔는데 현재 그 21년 현재 그 판매량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전 세계 판매량이 1,300대가 되겠고요. 작년도 그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4,900대 팔린 거에 비교하면 109%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300대가 팔려서 작년보다 44%가 성장했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우리가 만약에 계속 판다고 하면 그 내년도 판매량을 그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년도 최대 판매 가능량이 13,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셨던 우리나라 그 수소차의 전 세계 판매량 목표치가 내년에 81,000대로 되어 있는데 그 목표의 16%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나와 있는 차종별로 효율을 비교해 봐서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 비슷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사이즈의 차들을 수소차, 전기차, 가솔린차로 나눠 갖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현대 넥소 프리미엄은 그 현대 투싼 프레임을 쓰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거기에 지금 무게가 훨씬 무겁죠.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이 투싼보다 4천만 원 가까이 이상, 4천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전기차보다도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소 가격도 올해 지금 킬로그램당 8,800원이 되겠고요. 그 가솔린 차는 그 리터당 1,792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100km 주행 비용이 수소차는 9,000원, 전기차는 5,000원, 가솔린차가 15,000원 정도 들어가서 이 수소차가 차량 가격은 가솔린차의 3배고요. 주행 비용은 전기차의 2배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에 나온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원가를 추산해 봤는데 2011년도에 수소차는 원가가 4천만 원, 전기차는 2천만 원, 이 투싼은 1,300만 원 정도가 되고 2025년도에 돼서 그 원가를 떨어뜨리면 잘 봐줘서 3천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전기차는 1,500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 가솔린차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 폭스바겐의 한번 관점을 이 폭스바겐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요. 그걸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향후에 그 수소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원은 결국은 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아까 그 로드맵에서는 뭐 그 부생수소라든지 추출수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써놨지만 실제로는 전기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엔진까지 도달해서 사용되는 걸로 비교해 봤을 때 전기차는 발전소에서 100을 생산하면 70에서 90 정도가 전기차 엔진에 사용됩니다. 수소차는 발전소에서 100을 생산하면 그게 전기로 생산되는 비율이 잘하면 35%니까 이게 효율이 엄청 뒤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술로는 연료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그 차량까지 운반하는 그 과정에 드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현대 정의선 회장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수소차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충전 시간하고 충전 시간이 지금 5분 정도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지금 400km에서 500km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전기차 대비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생산 단가는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가가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터리의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충전 속도나 아니면 주행거리에 있어서 조만간 수소차를 따라잡을 것이고, 이 사람들도 그 수소 기술이 차세대 교통수단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초장거리라든지 아니면 충전하기가 어려운 데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소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 초장거리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대형 수송기계, 오지로 가는 기계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서 수출한 첫 번째 수소차도 대형 트럭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쪽에서는 필요한 기술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동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자동차에는 수소 기술이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소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수소 생산 단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수소를 생산하려면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수소 경제가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 연료전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다가는 전기차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현대에서 굉장히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전지 가격을 낮추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뭐 1번으로 뒀던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는 지금 신재생 쪽으로 전기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